안녕하세요. 글로벌투데이 하현정입니다. 오늘도 신선하고 생동감 넘치는 지구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오는 8, 9일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유럽연합 정상회의의 결과가 유로존 별도 조약에 대한 합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 관리는 7일 유럽연합 전체 합의 전망에 대해 지난주보다 비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개정안에 동의하는 대가로 자국 금융산업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통제권 일부를 되찾는 것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는 이날 의회 연설에서 영국을 위한 양보, 특히 브뤼셀로부터 지속적인 공격을 받는 금융산업에 관한 양보를 얻고자 모든 가능성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5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동한 뒤 이 같은 영국의 분위기를 감지해 유로존 별도 조약에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혔는데요. 독일 정부 관리는 유럽연합 정상회담 기간에 유로존 정상회의가 별도로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선 유로존 차원의 새 협약 합의가 최선인 셈입니다. 개정안은 국내 총생산 대비 3% 이하로 묶인 재정적자 기준을 위반한 국가를 자동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생물무기를 이용한 테러 공격의 위험성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7일 제네바에서 열린 생물무기 금지 협약에 관한 회의에 참석해 사람과 질병이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 점점 용이해지는 시대에 생물무기는 다국적 위협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클린턴 장관은 다국적인 조치를 통해서만 생물무기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며 생물무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과학적 연구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깊이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유전공학 산업의 발달이 많은 이점을 안겨주고 있지만 이는 또한 치명적인 성분들을 결합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와 더불어 교토의정서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 중인 제1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중국 대표단장인谢振华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중국을 포함한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4개국은 교토의정서 2기 연장에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谢단장은 이어 4개국은 확고하게 단합돼 있고 회의석상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일각에서 4개국이 개별적인 이슈들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면서 분열돼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4개국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국들의 약속 이행을 촉구해 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기후변화 더반 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6일부터 강력급 회의에 들어간 가운데 중국 등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교토의정서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선진국이 주축이 돼 미국과 중국의 의무 감축을 규정한 새 기후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중국은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 기준을 더 강화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수천억 달러의 금융 지원을 약속한다면 2020년부터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논의가 가능하다며 나름대로 신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자국 시위대 수천 명을 숨지게 한 유혈 진압에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ABC 방송의 유명 언론인 바버라 월터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시위대 진압군의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의 인터뷰 장면은 사전 녹화돼 늦게 방영될 예정이었으나 ABC 방송이 미 국무부 반응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먼저 공개됐는데요. 아사드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이후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기는 처음이라고 ABC 뉴스는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 마크 토너는 아사드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속임수로 뭔가를 숨기려 하고 있고 자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우습다고 평가했는데요. 앞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제네바에서 시리아 야권 인사 7명과 면담한 자리에서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은 물론 시리아가 법치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안전상 이유로 지난 10월 말 철수시켰던 로버트 포드 시리아 주재 미 대사를 현지에 돌려보내기로 했는데요. 시리아는 미국과 유럽연합, 아랍연맹, 터키 등 국제사회로부터 시위대 유혈 진압을 중단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은 지난 3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시리아에서 사망자가 4,000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바라크 정권에서 총리를 지낸 것으로 알려진 이집트의 카말 알 간주리 신임 총리가 7일 새 내각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집트 국영TV에 따르면 간주리 총리는 치안을 담당할 새 내무장관에 모하메드 이브라임 유수프 전 경찰서장을 임명했고 뭄타즈 알 사이드를 재무장관직에 기용했습니다. 모하메드 카멜 아무르 외무장관은 유임됐는데요. 간주리 총리와 새 내각은 이날 과도 정부를 이끄는 군 최고위원회의 후세인 탄타위 사령관 앞에서 선서했습니다. 군 최고위는 간주리 총리에게 국가를 통치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권한을 줬다고 말했는데요. 군 최고위는 최근 자국 시위대 40여 명이 숨진 유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임한 에삼 샤라프 전 총리 후임으로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에서 총리를 지낸 간주리를 신임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악명 높은 카무라 마피아 조직의 두목이 도피 생활 16년 만에 나폴리 인근의 비밀 벙커에 숨어있던 중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미켈레 자가리아는 베스트셀러 소설 고무라와 동명의 영화를 통해 알려진 카무라 마피아 조직의 일파 카살레시 조직을 이끌어온 인물로 지난 2008년 벌석 재판에서 이미 살인과 가혹행위, 마약 밀배 등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좌우 균형이 맞지 않은 얼굴 때문에 뒤틀린 얼굴이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진 자가리아는 나폴리에서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카사페세나 마을의 한 주택 지하에 콘크리트로 만든 벙커에 숨어 있다가 체포되는데요. 체포될 당시 자가리아는 경찰들에게 정부가 이겼다며 순순히 수갑에 손을 내밀었고 마피아 소탕전을 이끄는 카델로 마레스카 검사는 자가리아에게 다 끝났다고 말했다고 이탈리아 안사통신은 전했습니다. 자가리아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위험한 수배자 11명 중 한 명이었으며 자가리아가 이끄는 카살레시 조직은 2006년 출간된 로베르토 사비아노의 소설 고무라에 소개됐는데요. 작가인 사비아노는 마피아 조직의 살해 위협 때문에 24시간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미국 진주만 공습이 이루어진 지 7일로 70년이 됐는데요. 이에 미국 전역에서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12월 7일 제국주의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고 미군과 민간인 2,400명이 희생됐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이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일본군의 공습을 받았던 진주만에서는 당시 공습 시간이었던 오전 7시 55분에 맞춰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일본의 공격을 받아 침몰한 미 전함 USS 애리조나호 인근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3천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진주만을 모항으로 두고 있는 미사일 구축함 USS 정무남이 애리조나호가 수장돼 있는 해역 인근에서 고동을 울리며 희생자들을 추모했고 하늘에서는 F-22 전투기가 희생자들을 기리며 비행했습니다. 워싱턴 DC의 2차 대전 기념관에서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진주만 피격 70주년을 맞아 미 전역 연방청사마다 조기가 개항됐는데요. 미국은 하와이 출신 대통령 재임 중에 진주만 피격 70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포고문을 발표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2차 대전 참전 용사들의 용기를 기렸습니다. 영국 백세의 할머니가 100번째 생일 선물로 남성 스트리퍼를 주문해 생일 파티 중 스트립쇼가 진행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최근 영국 버밍엄 지역 클레어 올미스턴 할머니는 100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이 특별한 생일날 그녀가 원한 것은 근육질 남성이 스트립쇼를 해주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일명 스콜피온이라 불리는 남성 스트리퍼 존 그린이 클레어 할머니 생일 파티장에 나타나 하얀 제복을 벗으며 춤을 췄습니다. 존은 장난스럽게 할머니가 자신의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존의 공연 후 클레어 할머니는 재밌었다며 확실히 자신을 웃게 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소녀를 너무도 사랑한 사슴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누리꾼들의 폭소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넓은 초원에 지어진 집을 배경으로 하는 이 동영상에는 사슴과 소녀가 등장합니다. 소녀는 처음 사슴을 발견하고는 호기심에 접근하지만 선뜻 가까이 가지는 못하는데요. 그런 소녀에게 사슴이 갑자기 접근해 냄새를 맡더니 소녀를 제 짝이라고 생각한 양 구애하기 시작합니다. 앞다리를 들어올려 소녀의 어깨를 감싸고 연신 소녀의 목 주변 냄새를 맡아대는데요. 구애는 3분가량 이어진 동영상 내내 계속됩니다. 소녀는 초원을 뛰어다니며 도망다니지만 사슴은 소녀를 따라다니며 구애를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소녀는 자동차 안으로 도망가지만 그 이후에도 사슴의 집착은 끝날 줄 모릅니다. 척키와 흡사한 외모로 사악한 웃음까지 터뜨리는 귀여운 아기의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내 딸이 암흑편을 택했다는 제목으로 공개된 9초 길이의 영상은 장난감을 던져버리고 사악한 웃음을 터뜨리는 여자아기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장난감 트럭을 탁자 위에 올려놓은 이 아이는 갑자기 난폭하게 한쪽 팔로 장난감을 바닥으로 밀어버린 후 카메라를 보고 으하하하 웃음을 터뜨립니다. 공포영화 사탄의 인형 시리즈 주인공 척키를 닮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이 아기는 작은 주먹까지 꼭 쥐고 영화 속 악당들처럼 사악한 웃음을 보였는데요. 외신들은 이 아기가 노르웨이 오슬로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마지막 미소가 웃음 포인트라는 등의 재미있는 댓글을 올리며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본에서 최고급 슈퍼카 14대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가장 비싼 교통사고라 불리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일본 남서부 시모노세키 추고쿠 고속도로에서 일본 모터쇼 장소로 향하던 페라리, 람보르기니, 메르세데스 벤츠 등 슈퍼카 14대가 연쇄 추돌로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사고 피해액을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400만 달러, 약 44억 원에 달해 외신들도 가장 비싼 교통사고라며 주목했는데요. 이 사고는 앞서가던 페라리가 차선을 바꾸려다가 가드레일에 부딪히면서 시작됐습니다. 파손된 차량들은 페라리 F430S 6대, 람보르기니 디아블로 1대, 닛산 스카이라인 1대, 메르세데스 벤츠 2대 등인데요. 운전자들은 경미한 부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미 에콰도르 활화산 퉁구라우라가 폭발하는 영상이 공개돼 놀라움과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수도 퀴토 인근 퉁구라우아 화산 폭발로 인근 마을 4곳 주민을 피신시켰습니다. 안데스 산맥 화산 경사지에는 주로 농업을 하는 주민 700여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에콰도르 지구물리학 연구소는 지난달 28일부터 화산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해 화산재와 뜨거운 가스를 내뿜고 뜨거운 돌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높이 5,023m인 퉁구라우아 화산은 수도 퀴토에서 남동쪽으로 135km 떨어져 있으며 지난 1999년 이후 활동해 왔습니다. 올빼미가 이렇게 귀여웠나 싶을 정도로 귀여운 새끼 올빼미 영상이 화제입니다. 사랑스런 올빼미란 제목으로 공개된 1분 47초 길이의 영상이 27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올리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조그만 새끼 올빼미가 누군가의 손길에 눈을 지그시 떴다 감으며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인근 비아노소 지역 매사냥 행사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이 영상 속 새끼 올빼미의 이름은 몰란데요. 뜻은 이탈리아어로 봄이라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자신들이 본 올빼미 중 가장 귀여운 올빼미라며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성이 오르가즘을 느낄 때 뇌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미국 러커스 뉴저지 주립대학교 심리학 교수 베리 코미라스쿠는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신경학회 연례회의에서 오르가즘을 느낄 때 여성의 뇌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관찰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박사과정 중인 낸 와이즈의 뇌를 관찰했는데요. 성치료사로 활동한 와이즈는 자기 공명 영상 스캐너에 들어갔으며 그녀의 뇌 80개 부위는 매 2초마다 촬영됐습니다. 촬영 결과 애니메이션 속 와이즈의 뇌는 진한 빨간색에서 시작돼 뇌의 활동이 커질수록 점차 오렌지, 노란색, 흰색으로 변해갔습니다.
살아있는 뱀을 코로 집어넣어서 입으로 나오게 하는 엽기적인 영상이 누리꾼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약 57초 길이 영상 속에는 중국 장시성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묘기꾼 리우페이가 살아있는 뱀을 코로 넣어서 입으로 나오게 하는 엽기 묘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리우는 자신의 코 속에 한 마리도 아닌 두 마리의 뱀을 각각 집어넣은 후 자랑스럽게 뱀들을 들어올려 보입니다. 누리꾼들은 괴짜, 대단한 요리꾼이라는 등의 댓글을 올리면서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늘 글로벌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생동감 넘치는 지구촌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